비대면 시대 CTS에서는 기독교 문화와 교육 전문 쌍방향 화상 강의 플랫폼 CTS 온택트 아카데미를 개강합니다. 복음 영성 하나님 나라, 마가복음 강해, 귀납적 성경용, 성경이 읽어지는 성서지리 등 다양한 성경 공부 섹션과 코로나19 이후의 선교, 이슬람에 대한 이해 등 선교 섹션, 성경적 성교육, 자녀와 부모 교육 등 다양한 교육 섹션의 강의를 국내외 유수 신학대학교 교수들의 라이브 직강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교회 찬양 사역을 주도해온 김석준 목사와 전용대 목사, 최미 선교사의 찬양 교실은 은혜를 나누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CTS 온택트 아카데미,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문의 02-6333-1118.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왜 오셨어요? 어린 학생들. 네? 경제학 배우러, 강의 들으러, 좀 더 구체적으로 재정 배우러. 굉장히 어려운 말 썼네요. 우리 다 부자 되려고 온 거죠. 네, 부자 되려고 온 거예요. 근데 부자라는 거는 우리는 한국에서는 부자라 그러면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부자가 되는 거는 돈으로부터 내가 독립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고 우리가 돈으로부터 독립했나, 그겁니다. 근데 돈이라는 건 굉장히 무서워요. 엄청나게 나쁜 사람한테 돈이 가게 되면 뭘 하려고 그럴까요? 전쟁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돈이라는 힘은 엄청난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부자가 돼서, 돈을 많이 부자가 돼서 뭐를 해야 되죠? 사회를 밝게 만드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좋은 회사,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좋은 사회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돈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를 해요. 부자가 되라. 대신에 투자할 때 조금이라도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쓰라고 그래요. 우리가 페이스북을 누가 만들었죠? 페이스북 만든 사람이 누구야? 응? 저커버그죠. 근데 그 사람은 지금 딸이 하나 있어요. 근데 자기가 죽게 되면 그 돈을 전부 딸한테 주는 게 아니라 사회에 환원하겠다네요. 그 딸한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너한테 조금이라도 좋은 세상을 넘겨주고 싶어서. 멋있죠?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사회를 좋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반대로 돈이 없으면 남한테 기대야 되잖아요. 꿔달라고 그래야 되고, 그리고 노후 준비 안 되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비굴하게 되고. 돈을 좋아하는 거, 돈을 귀하게 여긴 거를 사람들은 잘못 얘기해요. 저 사람은 돈 얘기하는 거 보니까 돈의 노예가 됐구나. 정반대죠. 돈을 귀하게 여기고 돈을 제대로 쓰고 노후 준비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런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죠? 돈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돈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다스리려고 그러면 그때부터 돈에 대한 인식을 달리 해야 되겠죠. 돈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 돈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 돈을 제대로 벌고 제대로 쓰고 제대로 세이브하고 저축을 하고, 그다음에 뭐죠? 투자를 할 줄 알아야 되죠. 이거를 제일 잘한 민족이 누구예요? 유태인 많이 얘기하죠? 유태인 굉장히 영리해요. 유태인은 몇천 년 동안 다 나라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핍박을 받으면서 돈에 대한 생각을 많이 갖게 됐어요. 그래서 돈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유태인은 종교적으로 뭐를 가르쳤냐면 그 돈을 하나님이 준 축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축복이다. 그래서 많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돈을 결정적인 거예요. 돈을 일하게 하라. 돈을 일하게 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나 혼자서 돈을 아무리 많이 저축을 해도 나 혼자 힘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돈이 일하게 되면 그 돈이 복리라는 마법이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엄청난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태인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성인식을 13살에 해요. 그래서 친척들이 선물을 갖고 와요. 3가지를 갖고 옵니다. 첫 번째, 돈을 갖고 와요. 물건을 안 갖고 와요. 돈을 갖고 와서 이 돈으로 13살짜리 아이한테 돈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돈 가지고 지금 투자를 해라. 그리고 나중에 이 돈 가지고 어려운 친구들을 도와줘라. 그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돈을 절대 다스려라. 돈의 노예가 되지 말아라. 두 번째는 뭘 갖고 올까요? 시계를 갖고 와요. 시계는 왜 갖고 오냐면요, 시간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투자를 하게 되면 뭐가 들어가죠?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러분들보다 훨씬 불리하죠. 부자가 되고 싶은데 나는 투자할 기간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투자할 기간이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몇 살이에요? 뭐 다 다르겠지만 유태인들이 13살에 투자를 시작했다 그러면 한국은 몇 살부터 투자해야 될까? 1살부터 투자해야 되지. 여기 좀 늦었어요. 그죠? 농담이고, 그러니까 그걸 아는 영리한 민족은 1살 때부터 투자하는 거예요. 1살 때부터. 그래서 우리 돌 때 뭐 친척들이 많이 가져오잖아요. 반지도 갖고 오고 뭐 그거 다 필요 없죠. 돈으로 갖고 와야 돼요. 그 아이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요새 얘기하는 이제 복리의 마법이라고 그러죠. 근데 유태인은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돈을 중요하고 투자하라고 그러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고 가르치는데, 다른 종교, 특히 불교는 뭐라고 가르칠까? 무소유를 가르쳐. 무소유를, 소유가 좋은 게 아니다 가르치죠. 그러니까 뭐 다른 나름대로 일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너무 숭배하지 말라 그런 뜻으로는 해석이 되는데 돈에 대한 적극성이 없는 거죠. 돈이 일하게 하는 거를 안 한 거죠. 그런데 유태인은 반대로 생각한 거예요. 돈에 대해서 적극적인 거예요. 돈을 일하게 하고, 근데 그 돈을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좋은 세상을 위해서 쓰라는 거,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거죠. 그 결과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전 세계의 큰 금융회사, 은행, 증권 다 누가 갖고 있을까? 유태인이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다 들어봤어요? 골드만삭스 들어봤어요? 누구 이름입니까? 골드만, MAN으로 들어가는 이름은 다 유태인이에요. 살로몬, 골드만, 리만, 다 유태인 이름이에요. 다 유태인. 그 사람들은 왜 금융회사를 다 갖고 있을까요? 돈이 일하게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돈을 일하게 하는 시스템을 이해하는 사람과 그걸 이해하지 못한 민족은 그 피해가 엄청난 거죠. 그걸 이해한 사람들은 엄청나게 큰 부를 이루지만 그걸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부를 이루지 못하고 가난이 없어하게 돼요.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금융 문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돈이 일하게 하는 걸 이해하는 사람과 돈을 이해하지 못하고 돈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무지하게 이기적인 사람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친구가
아픈데 자기가 있는 거를 없는 척하고 도와주지 않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돈이라는 거를 옳은 데 쓰고 싶은 사람들은 돈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돈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된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잘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범죄를 저지른다든가 아니면 사회에 나쁜 일을 한다든가 그게 다 돈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는 누구 모델을 따라가야 될까? 유태인 모델을 따라가야 돼요. 근데 한국이 안타깝게도 엄청난 한국은 그 미래에 큰 경제적 부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다 갖고 있는데 한국은 딱 한 가지 안 가르치죠? 돈을 안 가르치죠? 우리 어머님들도 돈 가르치나요? 아이들한테 이렇게 가르치죠? 야, 돈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해줄게. 대신에 내가 공부만 열심히 해. 그게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은 엄마의 거짓말을 듣고 살아요. 엄마가 돈도 없으면서 돈이 있다고 거짓말하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뭐예요? 우리 엄마는 돈을 막 찍어내는 줄 알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돈에 대한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불행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대학교 졸업하고 다 했는데 엄마 나 돈 필요한데. 그리고 엄마는 그때 너 취직해야 되잖아. 근데 취직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 경쟁력이 없어요. 돈을 벌어본 적이 없어. 회사에서 이 아이를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쓰죠. 돈을 한 번도 안 벌어본 아이인데 이 아이가 우리 회사에 와서 돈을 벌어줄지 안 벌어줄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유태인들은 뭐를 하죠? 어렸을 때부터 주스도 팔아보고요. 그 다음에 차도 닦아주고. 여러분 미국에 가면 이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지나가게 되면 그 꼬마 아이들이 차를 막아요. 그래서 내가 차 닦아줄 테니까 5불 달라고 그럽니다. 근데 또 놀라운 거는 그 돈 가지고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 소방서 고생하는 소방서 아저씨들을 도와주려고. 어렸을 때부터 그런 돈에 대한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점점 선량한 부자가 되는 겁니다. 최근에 누가 엄청나게 부자가 됐을까요? 쿠팡. 엄청나게 부자가 됐죠? 42살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왜 부자가 됐을까요? 근데 그 사람이 한국에 있었으면 부자가 됐을까? 미국에 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미국은 뭘 가르쳐 줬을까요?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미국은 뭘 가르쳐 줬을까요? 공부 잘하는 얘기를 안 해요. 공부 잘하는 얘기를 안 합니다. 하고 싶은 거 하라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부자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창업을 했고, 창업을 하다 보니까 그게 몇 개 잘 됐고, 꿈을 크게 됐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부자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그 시가총액이라고 그러죠. 시가총액이 삼성전자의 다음이라고 그래요. 한국에 그 많은 굴지의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두 번째로 큰 회사가 된 겁니다. 아버지가 부자였을까요? 아니에요. 근데 한국은 전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정적인 얘기해요. 나는 부자가 될 수 없어. 아니면 나는 부모님이 부자가 아니야. 나는 흙수저야. 아니면 끊임없이 나쁜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하죠. 헬조선이라고 그러죠. 저는 한국에 와서 너무 놀란 거예요. 지극히 잘못된 교육을 받고 있구나. 우리 아이들이 잘못된 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 거를 너무나 안 배운 거예요. 나 재미난 얘기해 드릴게요. 유명한 미국의 농구 선수가 있어요. 스펜서 헤우드라는 농구 선수가 있었는데 그 옛날에요. 70년대에 지금 마이클 조던 같이 유명한 농구 선수였어요. 근데 나이키에서 이 사람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이 운동화, 나이키 운동화를 신고 뛰면 우리 회사의 지분 10% 줄게.
그때 나이키라는 회사 굉장히 작은 회사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고민했어요. 주식이 뭐지? 그래서 이제 매니저한테 물어봤어요. 저쪽에서 주식을 준다는데 아니면 주식 대신에 10만 불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1억이죠. 1억을 줄까 아니면 10% 줄까. 근데 1억이 그 당시는 굉장히 큰 돈이긴 해요. 지금이야 뭐 1,000만 불 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매니저한테 얘기했더니 매니저가 에이 주식은 필요 없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현금으로 받는 게 낫지. 그래서 1억을 10만 불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그 뉴스에 떴어요. 미국 뉴스에. 세상에서 제일 바보 같은 결정한 사람. 그거를 주식으로 받았으면 지금 가치가요 약 20조가 돼요. 20조. 그게 돈이 일하게 하는 걸 깨달은 사람과 그걸 돈이라는 거를 깨닫지 못한 사람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많은 부자들이 있어요. 농구 선수들 뭐 1,000만 불, 2,000만 불씩 연봉을 받아요. 근데 그 사람 중에서 50%가 뭘 하는지 아세요? 파산 선고를 해요. 돈을 어떻게 다룰지 몰랐기 때문에. 단순히 돈을 버는 것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고 어떻게 투자하고 그거를 이해한 사람은 그렇지 이해하지 않은 사람과의 그 삶의 질이 완전히 틀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어린 친구들도 많이 왔잖아요. 그러면 오늘부터 정말로 깊이 생각해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는 자질이 있는 겁니다. 우리 엄마만 모르고 있어요. 우리 엄마는 아이들이 뭘로 키우기 싶어요? 한국에서는 좋은 학교 가라, 그죠?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해서 수능 시험 잘 봐서 그러면 아이가 부자 될까요? 우리 가슴을 안고 생각해 보세요. 부자 될까요? 서울대 나오면 부자 될까요? 아니죠. 근데 우리 애가 공부를 너무 잘해요. 공부밖에 몰라요. 그러면 그것도 좋죠. 근데 사실은 굉장히 좋은 교육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오해를 해요. 저한테 오해 듣지 마세요. 저 공부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생각에 파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파괴가 필요한 거예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조단위의 부자가 됐는데 잘 생각을 해보서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서 아주 좋은 인류 대학에 나와서 인류 기업에 들어가서 우리 애가 취직하면은 우리 애가 부자가 될까 안 될까? 절대로 될 수 없어요. 절대로 될 수 없어요. 어떤 아이가 부자일까요? 상상력이 풍부한 아이예요. 상상력. 그리고 선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창의적인 생각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얻을 수가 있죠? 책을 읽어야 돼요.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저도 제 자랑이 아니라 저는 사교육을 안 받아봤어요. 그래서 저는 도서관에 가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책을 엄청나게 읽었어요.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책 읽는 게.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에 비해서 책 읽는 속도가 제가 한 다섯 배는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넘기면서 책을 읽었어요. 그게 엄청난 도움이 된 거예요. 상상력에. 물론 내가 뭐 잘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자녀들한테 기를 때는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좋은 책을 많이 읽어서 많은 간접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아이의 창의력이 생기게 돼요. 근데 그 중에서는 공부를 좋아하는 학생도 있겠지만 공부를 좋아하지 않는 학생들도 있어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유태인 교육은 어떻게 그런지 아세요? 유태인은 결정적으로 그 한국 교육하고 달라요. 유태인은 하고 싶은 걸 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명사를 안 써요. 예를 들어서 한국은 뭐라고 그래요? 너 의사 돼야 되지. 너 은행장 돼야지. 너 판사 돼야지. 이렇게 얘기하죠. 유태인은 그렇게 안 해요. 동사를 얘기해. 동사.
뭐 하고 싶어? 나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 어떻게? 아픈 사람 도와주고 싶어. 그럼 아픈 사람 도와주고 싶은 사람 뭐죠? 의사가 될 수도 있고 간호사가 될 수도 있고 제약회사를 만들 수도 있고 엄청나게 많죠. 근데 한국은 명사를 써요. 너 의사 돼야 돼. 그럼 왜 의사 되라고 그럴까요? 자랑하고 싶어서. 엄마가 트로피인 거예요. 트로피. 나 우리 애 의사 만들었어. 엄마의 트로피 때문에 아이의 시야가 굉장히 좁아지는 거예요. 훨씬 더 큰 아이가 포텐셜이 있는데 엄마도 그런 교육을 안 받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편한 거, 그다음에 자랑하고 싶은 거, 그게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다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또 뭐가 돼요? 이상한 시험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시험이라는 걸 패스를 하게 하니까 모든 사람이 그 시험에 몰두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뭐죠? 우리 아이들 부자 되는 거는 다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금융문맹이라는 것은 무서운 질병인 거예요. 한국이 그 질병을 앓고 있어요. 질병이라는 게 무서운 게 대대로 가난하게 만들어요. 부자는 계속 부자를 만듭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빈부의 격차가 생기게 되고 탈락된 아이들은 어떻게 되죠? 이 세상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엄청난 포텐셜이 있는데 우리 부모님만 모르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는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있는데 시험이라는 것에 딱 걸리니까 시험을 잘못 본 아이들은 모든 게 에너지 경쟁력이 없다고 치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한국의 교육이에요. 미국에서는 시험 보는 직업이 별로 없어요. 몇 가지 있습니다. 변호사 되려면 시험 봐야 돼요. 근데 너무 쉬워요. 누구나 붙을 수 있어요. 다지선다행이 많아요. 다 쉬워요. 그리고 의사는 좀 어려워요. 사람의 손을 대야 되기 때문에 의사 되는 거 어려워요. 나머지 직업은 시험이 없어요. 근데 저는 오늘 이게 1시 반까지 와야 돼서 한 30분 일찍 도착해서 쭉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학원이 많아요. 공무원 시험. 왜 이렇게 됐을까, 한국이? 아주 그 편한 거, 공무원 시험 보고 대기업 들어가고 똑같은 생각을 해야 되고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이거를 벗어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한국에 있는 모든 시험을 다 없애라고 얘기합니다. 입학시험 없어야 된다. 대학교가 알아서 뽑아라. 미국의 하버드 같은 경우도 자기네들이 알아서 뽑잖아요. 근데 어떤 학생들을 뽑을까요? 공부 잘하는 애들 뽑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라이프 스토리를 알고 싶어요. 이 아이가 어떻게 자랐는지, 어떠한 꿈이 있는지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버드도 그걸 알거든요. 이 아이가 대학교 졸업했을 때 어떤 사람으로 클 거라는 걸 예상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공부만 잘하고 학원에서 11시, 12시까지 있는 아이들은 하버드가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SAT 만점 받으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만점 받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시험은 틀릴 수가 있는 건데 그걸 왜 만점 받을 정도가 되면 그 아이는 하나 틀리면 얼마나 속상해할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좋은 교육이에요. 그래서 유태인은 잘 보세요. 유태인은 금융만 성공한 게 아니죠. 유명한 코미디언도 유태인이에요. 유명한 영화배우도 유태인이에요. 유명한 제작자도 유태인이에요. 여러분들 영화 보시면 전부 유태인 이름이에요. 또 뭐 아닌 데가 없어요. 뭐 화가도 유태인이에요. 미국 인구의 2%가 유태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자산의 20%가 유태인이에요. 여러분들 미국에 가서 대학교 가보세요. 빌딩 이름이 전부 유태인 이름이에요. 다 기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기로에 서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들은 무너질 건가? 지금같이 하면 무너져요. 우리 젊은 아이들이 부자가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일본은 어떻게 되죠? 일본은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일본이 한때는 굉장히 잘 나가는 나라였죠.
근데 일본이 결정적으로 못한 거는 돈에 대한 교육을 안 받았어요. 돈에 대한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게 옛날에는 한때 잘 나갔지만 지금은 일본이 젊은 사람한테 물어보면 젊은 아이들 대답이 신기할 정도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나 세븐일레븐에 가서 일하면 돼요. 그날 벌어서 그날 쓰면 되지 뭘 미래를 걱정해요. 이게 일본 젊은 사람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지친 거예요. 지친 거. 태어나서부터 공부하고 구경수만 하다 보니까 삶이 재미가 없죠. 이 좋은 세상을.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 그냥 세븐일레븐에 가서 일하고 되면 되지.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거를 지금 그대로 밟고 있는 거예요. 과감하게 생각에 파괴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그럼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부자를 만들려면 여태까지 서론이에요. 서론이 이제 대강 감은 잡았죠? 이때는 우리 아이들 공부 잘하는 아이로 키우는 게 아니라 창의력이 많은 아이들. 창의력이 생기려면 어떻게 돼요? 도서관을 가야 되고 또 하나는 놀아야 돼요. 누구랑 시간을 보내야 돼요? 엄마하고 시간을 보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해요. 나도 애 보내고 싶지 않아요. 학원이 나쁜 거 압니다. 학원에 보내는 게 좋은 게 아닌 거 알아요. 근데 다 보내잖아요. 다 보내니까 나도 할 수 없이 보내는 거예요.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엄마가 아이들을 키워야 되지. 아이들은 엄마랑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해외 조기 유학 보내는 거 정말 바보 같은 일이에요. 엄마하고 시간을 보내야 돼요. 엄마하고 많은 유태인들이 결정적으로 저렇게 훌륭한 아이들을 키우는 이유는 엄마가 교육을 해서 그래요. 유태인 교육은 엄마가 담당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끊임없이 대화를 해요. 여러 가지. 그리고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요? 어른 취급을 합니다. 13살의 어른이라고 그러잖아요. 13살부터 너는 지금부터 독립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른 취급해서 같이 엄마랑 시간을 보냅니다. 한국은 엄마랑 시간 안 보내고 어떡하죠? 하청을 주죠. 하청. 학원에다가. 자녀 교육을 하청을 주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들은 꿈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치죠. 근데 나는 공부가 너무 싫은데 옆에 애랑 비교가 되는 거예요. 쟤는 90점 받는데 나는 80점 받아. 그럼 나는 좀 모자란 것 같이 느끼는 게 한국 시스템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아이는 노래를 잘할 수도 있고, 우리 아이는 웅변을 잘할 수도 있고, 우리 아이는 남을 웃기는 거를 잘할 수도 있고, 탤런트가 다 다른 걸 뿐이에요. 근데 한국 시스템은 점수 갖고 가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그래서 시험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시험을 없애야 되는 겁니다. 근데 시험 없앨 수가 없죠. 그거를 내가 바꾼다고 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아이를 부자가 되려면요, 다른 집하고는 달라야 됩니다. 달라야 돼요. 다른 거를 좋아해야 돼요. 근데 다른 거를 싫어하는 나라의 결정적인 나라가 어디죠? 일본이죠. 일본은 생각을 다르게 하면 어떻게 해요? 왕따를 시키죠. 그래서 일본이 그래서 점점 경쟁력을 잃어가는 겁니다. 다른 생각을 할 수 없는 교육을 받은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오늘부터 우리 아이들한테 많이 놀게 하고 많이 잠을 자야 돼요. 잠을 10시간씩 자게 하고 엄마랑 시간을 보내고 애가 행복하면요, 그 다음에 애한테 어떻게 하죠? 네가 하고 싶은 걸 찾아라.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투자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다음 세대 복음화를 위해 달려가는 CTS에서 어린이 영어 뮤지컬단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신앙공동체 훈련을 바탕으로 영어와 합창, 안무 연기를 한 번에. 매년 정기 공연에 참여하게 되는 CTS 어린이 영어 뮤지컬단에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문의 02-6333-1069. 비대면 시대 CTS에서는
기독교 문화와 교육 전문 쌍방향 화상 강의 플랫폼 CTS 온택트 아카데미를 개강합니다. 복음 영성 하나님 나라, 마가복음 강해, 귀납적 성경용, 성경이 읽어지는 성서지리 등 다양한 성경 공부 섹션과 코로나19 이후의 선교, 이슬람에 대한 이해 등 선교 섹션, 성경적 성교육, 자녀와 부모 교육 등 다양한 교육 섹션의 강의를 국내외 유수 신학대학교 교수들의 라이브 직강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교회 찬양사역을 주도해온 김석균 목사와 전용대 목사, 최미 선교사의 찬양교실은 은혜를 나누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CTS 온택트 아카데미,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문의 02-6333-1118.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부자들 엄청나게 많죠. 근데 가난한 사람도 엄청나게 많죠.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주 좀 더 구체적으로. 네? 응? 어떻게? 응? 잘 안 들려. 뭐라 그랬죠? 성격? 아니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저래서 부자구나, 아니면 저 사람은 저래서 부자가 아니구나.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자유? 그건 나중 얘기고. 아니지. 주식을 가진 사람과 주식을 갖지 않은 사람. 잘 보세요. 우리나라 최고 부자가 누굴까? 뭐 재벌이겠죠? 재벌이 왜 부자일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주식이 엄청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부자죠. 빌 게이츠, 세계에서 뭐 두 번째, 세 번째 부자죠. 왜 부자지? 주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번에 쿠팡 저기 뉴욕에 상장했잖아요. 왜 부자죠? 주식 가격이 올라가서 부자죠. 그럼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내가 주식이 없으면 부자가 될 가능성이 없어요. 신기하죠? 그러면 주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전 너무 놀란 게 한국에 왔는데 어떤 분이 만났는데 증권회사에서 40년 근무했대요. 근데 한 가지 잘한 게 주식 투자 안 한 거래. 나는 너무 놀랐어요. 일본은 주식에 투자하는 거를 불로소득이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육체적으로 번 거가 아니면 이거는 부도덕한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근데 부자들은 다 전부 주식을 갖고 있네요. 그럼 저 사람들 나쁜 사람들일까 좋은 사람들일까? 나쁜 사람이야? 좋은 사람도 아니고 나쁜 사람도 아니지.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부자라는 사실이죠. 그럼 우리 아이들 부자를 만들면 어떻게 해요? 주식을 사줘야죠. 주식을 사줘야죠. 그래서 유태인들은 주식을 13살부터 사는 겁니다. 근데 한국하고 일본은 뭐라 그래요? 주식하면 안 된다. 주식이 도박이다. 여기서 결정적인 한국의 문제가 나온 거죠. 그래서 그게 금융 문명의 아주 전형적인 예죠. 주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경제를 이해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들 자녀가 부자가 되는 거는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그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데 취직해서는 그래서 부자 될 확률은 몇 퍼센트? 0%. 0%예요. 그래서 영리한 민족은, 영리한 사람들은 뭐예요?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소유한다는 거는 그 회사의 직원들이 나의 노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식은 회사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어떤 회사를 고르는 게 중요하겠죠.
또 어떻게 그다음에 그 회사를 골랐을 때 어떻게 어떤 철학을 갖고 있어야 될까? 그거를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점점 재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재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주식이라는 거는 내가 부자를 만들 수 있는 가장 쉬우면서도 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아까 그 농구 선수 얘기했잖아요. 스펜서 헤우드. 그 사람이 이걸 조금이라도 교육을 받았다 그러면 나 주식으로 주세요 했겠죠. 지금 몇십 조의 부자가 됐겠죠.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부자가 되게 하려면 주식에 대한 공부는 필수적인 거예요. 그럼 당장 생각나는 거 있죠? 그럼 뭘 잘못하고 있을까, 한국이? 우리 아이들을 위한 사교육비 100만 원씩 쓰는 거. 저는 우리 여직원한테 물어봤어요. 솔직히 사교육비 얼마큼 써요? 그랬더니 200만 원 쓴대요. 중학교 2학년인데. 근데 우리 회사가 그래도 금융회사잖아요. 근데 금융회사에 있는 여직원이 그렇게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당장 사교육비 끊어라. 그리고 그 돈으로 아이들한테 펀드를 사줘라 했어요. 근데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해요. 근데 내가 사장이니까 할 수 없이 끊었어요. 그래서 1년이 지났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일단 아이가 기쁠까 안 기쁠까요? 너무 좋아하지. 학원 안 가도 되니까. 그 다음에 학원 안 가도 되는데 좋아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아이의 재산이 늘어나는 걸 본 거예요. 200만 원씩 쓰던 거 줄이니까 1년에 2,400만 원이 됐잖아요. 1년이 지났는데 보니까 애가 5천만 원 생긴 거예요. 애 이름으로. 중학교 2학년 아이가. 5천만 원 생기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야. 아, 1억 채워야지. 2억 채워야지. 그러니까 다른 직원들은 뭐예요? 초조하기 시작해요. 난 아직도 300만 원 쓰고 있는데 200만 원 쓰고 있는데 초조하기 시작하죠. 근데 이제 그때부터 걷잡을 수 없이 부의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이 아이는 재산이 5천만 원, 1억, 2억, 3억이 생기는데 이 아이는 계속 학원비 쓰고 있는데 공부 잘할까 못할까? 어차피 못해요. 어차피 못해요. 왜 그럴까? 공부를 싫어하는 아이예요. 얘는 딴 거 하고 싶어요. 얘는 그 그림 그리고 싶어요. 얘는 그 태권도 하고 싶어요. 얘는 축구 하고 싶어요. 공부 학원 100만 보내도 봐야 애가 공부 못합니다. 공부도 좋아하는 애가 하고 공부 좋아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대신에 학원은 안 가지만 이 아이가 투자한 금액이요 엄청나게 불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복리인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나중에 대학교를 가겠죠? 학원 간다고 좋은 대학 가는 거 아닙니다. 저는 좋은 대학 갔어요. 근데 학원 한 번도 안 다녔습니다. 안 다닌 이유가 뭐냐면 나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기 때문에 공부가 쉬웠어요. 훨씬 더 공짜로 공부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이제 오늘 공부하는 방법은 나중에 얘기하고 오늘은 돈 버는 방법. 그래서 주식에 투자한다는 거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생각을 다르게 하죠. 그래서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유리해요? 한 살이라도 빨리 투자하는 사람이죠. 한 살이라도 빨리 투자하는 사람이 절대 유리하죠. 왜냐하면 복리가 있기 때문에. 복리의 이 마법은 무서운 거예요. 오늘 하루에 10,000원씩 투자하는 사람이 나중에 20년, 30년 가면요 전혀 여러분들 노후 준비에 이만큼도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헤빗이에요. 헤빗. 습관. 그래서 나 같으면은 내가 만약에 이걸 누가 나한테 옛날에 나한테 가르쳐줬다 그러면 난 지금 엄청나게 더 부자가 됐을 텐데 그래도 나는 그래도 미국에서 그 중간에 미국을 가서 미국에서 가르쳐준 겁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가 가르쳐줬고요. 미국의 그런 시스템이 가르쳐준 거예요. 그래서 주식에 투자하는 거는 당연시적이었고 또 그런 기업이 잘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그 다음에 흥분이 되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대학교 졸업할 때 한 10억이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10억 만드는 거. 지금 사교육비만 끊어도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아이가 30이 됐어요. 한 10억 있습니다.
취직 걱정 안 해도 되죠. 우리 아이는 훨씬 더 큰 꿈을 꾸는 거예요. 뭘 할까요? 창업을 해야 돼요. 창업. 그래서 내 쿠팡 같은 거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쿠팡 같은 거를 만든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이 아이는 쿠팡에 비슷한 회사를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투자를 했기 때문에 세상을 배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가 게임을 좋아하는데 게임만 하는 아이가 있고요. 이 게임하는 회사에 주식을 사본 아이는 이 경영진이 어떻게 게임을 만들고 또 다른 경쟁사하고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게임을 만들었고 그걸 어떤 방법을 썼고 어떤 전략을 썼고 그거를 배우게 됩니다. 그럼 그 아이가 자라면서 호기심이 생기죠. 아, 이 게임을 만든 사람은 보니까 형이야. 아저씨도 아니에요. 21살짜리가 만들었어. 나도 만들 수 있겠네. 나는 더 좋은 거 만들어야지. 그러다 보면 친구가 옆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많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창업을 하는 거죠. 망하면 어때? 20살인데 25인데 망하면 어때요? 또 만들면 되지. 100살까지 살 건데. 근데 한국의 교육은 그렇게 아이를 하지 말라 그러는 사람이 누구죠? 엄마. 맞아, 엄마. 엄마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엄마 말은 들으면 안 돼. 엄마는 옛날 교육을 받은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실패라는 거는 잠시 내가 멈춘 거예요. 실패라는 거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좋은 경험을 쌓은 거예요. 두려울 때 내가 만약에 내가 창업하면 좀 두렵죠. 나는 또 재기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18살, 20살이면 실패가 뭐가 두려워? 우리가 잘 아는 넷플릭스,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 학생들이 처음에 만든 거예요. 아세요? 고등학교 친구들끼리 야, 앞으로는 영화를 집에서도 볼 수 있을 거야. 인터넷이 빨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옛날에 있던 블록버스터라는 회사가 있어요. 비디오 렌터라는 회사죠. 미국에 가면 동네마다 있어요. 그 비디오 빌려주는 데가. 슈퍼마켓, 모든 슈퍼마켓에 그 있습니다. 그 블록버스터라는 비디오 하는 게요. 근데 넷플릭스가 나와갖고, 근데 넷플릭스가 학생들이 펀딩을 받았지만 돈이 다 바닥이 났어요. 그래서 포기를 했어요. 이 창업자들이. 그래서 블록버스터를 찾아갑니다. 우리 거 사가 주세요. 우리가 안 될 거, 우리 거 실패한 것 같은데요. 근데 블록버스터가 예스 했을까요? 노 했을까요? 노 했어요. 바보같이. 그리고 지금 블록버스터는 없어졌어요. 지금 넷플릭스는 엄청나죠. 여기서 무슨 레슨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세상을 제대로 보는 사람과 옛날에 안주하는 사람과의 차이죠. 우리도 모르게 옆집 애를 이기는 교육을 받은 사람들, 우리 아이들, 시험 공부에 매달리는 아이들, 옛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옛날에 같은 교육을 가지고 그 잣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엄청난 기회가 있는 걸 모르고 우리 엄마가 지극히 앞에 짧은 거에 야, 얘는 80점 맞았다는데 너는 왜 70점밖에 못 맞았어? 그러면 그런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또 옆에 애들을 이기라고 교육받았잖아요. 그거는 최악의 교육이죠. 옆에 애랑 같이 해라. 요새는 학교에서 시험도 안 보여준다며요. 그렇게 자란 아이가 리더가 될까요? 친구가 그 노트를 빌려달라는데 그걸 안 빌려주는 아이는 저는 우리 회사에 절대로 뽑지 않아요. 그런 아이들은 사회를 파괴하는 애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친구가 아파서 학교를 못 왔는데 안 빌려주는 그런 심성을 가진 아이들은 그 사회에 필요 없는 사회 존재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교육을 받아요. 지금 점수 교육. 유태인들하고 한국 사람들의 교육관이 뭐가 다른지 아세요?
미국의 공교육은 한국의 공교육보다 훨씬 나쁩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어린 나이에 임신한 친구들도 많고 애들도 데려오고 그래요. 그리고 무기도 소지하고 미국 공교육은 굉장히 무너졌죠. 근데 그 공교육을 나쁘다고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계속 좋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학부모회가 생기고 또 그 학부모들이 학교를 좋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죠. 한국의 공교육은 멀쩡하죠. 근데 엄마들이 나쁘게 만들고 있어요. 왜냐? 우리 애만 잘 돼야 되거든요. 우리 애만 잘 돼가니까 뭐를 해요? 선행학습을 해요. 그러니까 또 옆에 있는 엄마가 너만 선행학습해? 나도 할래. 그래, 너는 지금 2학년인데 3학년 거 배워? 나는 5학년 거 배울래. 그게 망친 거예요.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요, 부자가 안 됩니다. 시야가 짧아요. 옆에 애가 경쟁자가 돼요. 여러분들 자녀들은 옆에 애는 협력자예요. 진짜 경쟁자는 누굴까요? 한국 밖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한국 밖에 있는 아이들은 엄청난 그런 창의력이 있는데 한국의 교육은 우리끼리 싸우라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끼리. 너 90점 받아라. 저는 85점이다. 75점이다. 그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세요? 미국은 대학생들한테 물어보죠. 뭐라고 대답할까요? 창업하겠다고 배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라가 어디죠? 중국이에요. 중국은 오히려 미국보다 더해요. 부자가 되고 싶어서 대학생들이 전부 창업하겠다고 합니다. 딱 두 나라가 딱 두 나라만이 공무원 하겠다고 그래요. 한국과 일본. 그래서 그걸 유니콘 기업이라고 그러죠. 이제 조 단위의 회사가 나오는 숫자예요. 미국 1년에 200개 이상이 나와요. 중국도 약 100개가 나와요. 한국 5개? 6개? 일본 몇 개일까요? 빵. 제로. 우리나라가 지금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그 기로는 뭐냐? 교육의 혁명으로부터 와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는 유태인보다 더 큰 부자가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보냐면요, 생각의 파괴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야 돼요. 우리 경쟁자는 옆집 애가 아니다. 학원 가서 걔가 90점 받을 거 93점 받는다고 해서 달라질 거 없다. 근데 그 돈이 너무 아깝다. 그 돈으로 뭐를 해요? 주식을 사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보통 우리 주식 방송에 보듯이 주식을 막 그렇게 막 도박처럼 사고 팔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갖고 있는 거예요. 아까 내가 농구 선수 예를 들었죠. 나이키 주식을 샀다 그러면 끊임없이 뭐를 해요?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낭비되는 돈을 가지고 투자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많은 어린 학생들 축복인 거예요. 그리고 당장 학원을 끊고요. 우리가 아이 공부 못하는 거를 어떻게 보면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애들도 당당해야 돼요. 엄마, 공부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엄마도 좀 시야를 좀 넓히세요. 그리고 엄마도 맨날 옆집 엄마랑 커피 마시러 가잖아요. 그것도 잘못된 거지. 또 하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정말로 그런 게 우리 엄마들 보세요. 입장을 바꿔놓고 보세요. 여러분들 어머니들이 한 일주일만 아들하고 딸하고 처지를 바꿔보세요. 아이들이 여러분들 같은 생활을 하고 여러분들이 학원에 가서 밤 11시까지 일주일 있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견딜 수 있어요? 없죠. 근데 우리는 아이들한테 요구하죠.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 엄마들은요, 특히 아버지들도 아이들한테 지옥을 경험하게 하고 있어요.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길거리에 가서 미국이나 저기 다른 동남아시아 가면은 길거리에 젊은 아이들이 많죠. 한국은 싹 사라졌어요. 무슨 저기 신호 받은 것처럼 싹 사라져요. 전부 학원에 있는 거예요.
저도 여기 노량진에 있는 학원을 보면서 마음이 아파요. 왜 저 시험을 보려고 하고 있을까? 이 좋은 청춘 시절에 왜 저런 거를 시험을 보려고 하고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살면 훨씬 더 좋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자본이 일하게 하는 걸 깨닫고, 그 다음에 플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남들이 다 생각하는 거와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머리에 파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지는데요.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반드시 하셔야 될 게. 첫 번째가 뭘까요? 아니, 학원을 끊어야지. 왜냐하면 학원 끊고요, 그 돈으로 뭐를 해요? 주식을 사주는데 주식을 사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펀드라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우리 회사 선전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런 오해를 받기 싫어서 가는 얘기를 안 하는데 너무 액션을 안 해요. 그래서 저희가 주니어 펀드라는 걸 만들었어요. 아이들을 위한 펀드.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나는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한 달에 10만 원도 좋고 20만 원 좋고 투자하는 아이들이, 이 아들이 20년 30년 후에 무지무지 부자가 될 거라는 저를 개런티해요. 그런 펀드는 또 뭐가 좋으냐면 내가 실제로 주식을 아직 고를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펀드 매니저가 골라서 3개월마다 우리가 편지를 보내드려요. 아이들한테. 네 돈 10만 원, 20만 원이 어디에 투자돼 있다. 디즈니랜드에 투자돼 있고, 뭐 넷플릭스에 투자돼 있고. 근데 이 회사는 우리가 왜 샀고, 왜 팔았고, 그걸 배웁니다. 국영수보다 훨씬 중요해요. 그런 아이들이 꿈이 생깁니다. 그리고 내가 그다음에 이제 어머니들도 온 집안이 같이 해야 돼. 그래서 어머니들도 이제 백 그만 사셔야 되고, 그 옷 같은 거 사는 거 아니에요. 그 돈으로 본인의 노후 준비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아이들하고 그 편지를 같이 읽는 겁니다. 편지를 같이 읽어야 돼요. 이번에 메리츠에서 왔는데 어떤 펀드에 투자했는데 어떻게 됐고, 그러면 와, 대단하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그런 거거든요. 그런 기업을 보면서 아이의 미래를 꿈꾸는 거예요. 엄마도 꿈꾸고 아빠도 꿈꾸고. 근데 애가 공부 못해요? 너무 잘 됐다.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 일론 머스크가 대학교 어디 나왔어요? 몰라요. 나도. 관심도 없어요. 근데 우리 엄마들은 왜 관심이 있죠? 세계가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한국 엄마들만 옛날에 조선시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학교 안 나오면 어때요? 제가 이런 얘기 했더니 또 엄마들이요, 애 귀를 막아요. 저거 듣지 마, 저거 듣지 마. 너 잘못된 영향이야. 그러면 안 됩니다. 애들이요, 훨씬 똑똑해요. 엄마들보다 죄송하지만 훨씬 똑똑해요. 여러분들 아이들하고 게임 한번 해보셨어요? 애들한테 이길 수 없죠? 그건 거예요. 애들이 훨씬 더 똑똑해요. 엄마, 아빠의 역할은 아이들이 잘못되는 걸 가나 뒤에서 서야 됩니다. 앞에 서면 안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얘기했죠? 사교육비 끊어라. 그 돈으로 계좌를 터라. 그리고 지금부터는 그 돈으로 펀드를 사주세요. 그리고 애 생일날 입학식 날 뭐를 사줘요? 그 펀드. 처음에는 펀드를 사야 돼. 왜냐하면 주식은 힘들어요. 아직 고르기가. 그러니까 펀드를 사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물건을 사주는 게 아니라 아이한테 펀드를 사주고요.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될까? 이게 유세하는 거예요. 아이도 이제 돈이 일하는 거를 깨닫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도 돈을 벌어보게 하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주스도 팔아보고, 또 토요일 날 그 돈으로 남 도와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 할머니한테 카톡을 보내는 거예요. 아이가. 할머니, 이제부터는 우리 부자 되고 싶어요. 노후 준비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그럼 할머니가 이뻐할까 미워할까?
너무 기특하죠. 그래 할머니가 10만 원 넣어줄게. 너 축하한다. 그러면 할머니한테 보내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한테도 보내고 친구들한테도 보내고 그럼 어떻게 돼요? 100만 원이 생겨요. 아이한테 큰 돈이죠. 그 돈 가지고 투자하는 거예요. 100만 원이 1000만 원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아이가 15살 되게 되면 애 이름으로 2천만 원, 3천만 원이 돼 있어요. 그 아이는 이미 자본가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기업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친구들끼리도 뭐를 해요? 펀드 선물하기. 저희가 메리츠까지 다 하고 있는 겁니다. 펀드 선물하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대한민국이 좀 더 좋은 나라가 돼야 되니까 우리가 여성 펀드 같은 것도 만들었거든요. 여성이 우대받는 나라가 돼야 된다. 지금같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관심을 갖고 우리 기업 문화가 여성들에 대해서 어떤 기회를 주고 있는지 그런 것도 배워야 되고요. 그다음에 좀 최근에 우리가 시작한 거는 우리 자녀만 중요한 게 아니죠. 많은 아이들이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 또 이런 얘기 표현하기 쉽지 않은데 이제 버려진 아이들이죠. 미혼모들이 애를 낳는데 그걸 시설에 보냈는데 그 아이가 18살이 돼서 고아원에서 나오게 되면 그 500만 원 준대요. 근데 18살 된 아이들이 500만 원 갖고 나와서 사회에 나와서 그거는 굉장히 나쁜데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여러분들 자녀들만 해주는 게 아니라 그런 아이들한테도 한 달에 5만 원, 10만 원 투자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가 18살 됐을 때 18년이 지난 거죠. 그럼 그 아이가 1억, 2억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한테 어떤 걸까요? 돈도 중요하고 투자도 중요하고 남을 도와주는 기쁨이 굉장한 거죠. 그래서 그런 혁명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의 혁명인 겁니다. 절대로 일본처럼 되면 안 된다. 일본은 점점 젊은 사람들이 미래를 그리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부정적인 얘기를 다 없애야 돼요. 헬조선 그런 얘기, 소확행, 욜로 다 우리 아이들은 그런 거 배우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은 너무너무 익사이링 해야 돼요. 이 세상이 너무 좋고 너무 즐겁고 아침에 일어나면 근데 미국에 있는 학교들은 아이들이 아침에 굉장히 일찍 일어나서 막 놀고 싶어해요. 왜 그럴까요? 스포츠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축구하고 싶고 농구하고 싶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기르고 도서관에 가서 책 많이 읽고요.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게 내가 주니어 펀드를 만들었잖아요. 영업하는 게 아닙니다. 하도 안 하니까 강제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전국에 아시겠지만 저 유튜브에도 올렸는데 전국에 산후조리원에 전화를 다 했거든요. 1살 때부터 유태인은 13살부터 하는데 한국은 1살 때부터 하자. 근데 100% 거절당했어요. 근데 이게 한 2, 3년 만에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 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들도 목사님들이 연락이 왔어요. 주식은 나쁜 거라고 배웠다. 근데 우리 교인들도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게 한국에 생기는 지금 엄청난 변화입니다.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막 주식에 투자하고 그러는데 또 매스컴도 뭐 굉장히 부정적으로 하는 데도 많죠. 그건 주식에 대한 사고 팔고 하는 거를 투자라고 하는 거는 그건 걱정돼요. 주식은 사고 파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 모으는 거예요. 모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주식 가격이 오를 거라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갖고 싶어서 사야 돼요. 여러분들이 매일 그 맥도날드 가서 버거킹 가서 햄버거 먹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이 회사 주식도 사봐야 되겠다. 그게 그러면 주식 가격이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죠. 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 나는 30살 때 40살 때 찾을 거니까. 그게 제대로 된 금융교육인 겁니다. 최근에 제가 한 몇 달 전에 어떤 미국 사람이 찾아왔어요. 저한테. 자기가 이제 미국의 큰 자사운용사의 사장인데 찾아와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주식에 투자하라고 하는 사람을 한국에서 발견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회사 찾아왔는데 그 회사도 100년 전에 제가 한 것 같은 일을 했어요. 그 창업자가.
그 당시에는 미국도 주식에 투자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 지금의 한국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농부들, 광부들한테 가서 너 아무리 육체로 일을 해도 당신은 부자가 될 수 없다. 주식을 사라. 그 교육을 하러 다녔어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이 사람이 미국의 최초로 칠드런 펀드를 만들었대요. 아이들한테 주식 투자하는 펀드를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한국에 와서 우연히 저에 대한 얘기 듣고 찾아왔는데 한 가지 분명한 거 뭘까요? 대대로 100만 장짜리예요. 그 주식을 펀드를 산 사람들이 대대로 증조 손자까지 전부 억만장자가 돼 있다는 걸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거를 꼭 우리 아이들한테 전해주라 이겁니다. 여러분들 어머니들 너무 희망적이지 않아요? 그거예요. 대한민국이 변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다 경쟁력 없는 보통의 아이로 자라게 돼요. 돈도 없고 취직에 목말라 있고 취직해봐야 부자 안 되고 그냥 적당히 월급 받는 회사 가서 적당히 월급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 돈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돈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면 아니고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하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 생각을 바꿔야 되고 뭐를 해야 돼요? 액션을 해야 되는 겁니다. 비대면 시대 CTS에서는 기독교 문화와 교육 전문 쌍방향 화상 강의 플랫폼 CTS 온택트 아카데미를 개강합니다. 복음 영성 하나님 나라 마가복음 강해 귀납적 성경용 성경이 읽어지는 성서지리 등 다양한 성경 공부 섹션과 코로나19 이후의 선교, 이슬람에 대한 이해 등 선교 섹션, 성경적 성교육, 자녀와 부모 교육 등 다양한 교육 섹션의 강의를 국내외 유수 신학대학교 교수들의 라이브 직강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교회 찬양 사역을 주도해온 김석준 목사와 전용대 목사, 최미 선교사의 찬양 교신은 은혜를 나누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CTS 온택트 아카데미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문의 02-6333-1118